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은지는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우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계란 프라이 냄새가 났습니다. 은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5살 딸 서연이 소파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소풍 가.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도시락 싸줄게. 은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가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저녁 늦을 것 같아. 무슨 약속인데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좋은 소식이야. 민우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민우가 나간 후 은지는 서연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과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 서연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최고야. 서연이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은지는 딸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 서연을 유치원 버스에 태운 후 은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평화였습니다. 은지는 원래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94년 서울에서 태어난 은지는 10살까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식구는 행복했습니다. 2004년 여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은지야, 잠깐 이리 와봐.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구나. 왜요? 무슨 일이에요? 10살 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아빠를 미워하지 마. 그날 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은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것.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넘어왔다는 것.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가 견딜 수 없었다는 것. 동업자의 이름은 박준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3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견딜만 했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8살이 되자 은지는 나가야 했습니다. 20살부터 23살까지 은지는 여러 일을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카페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그녀가 일하던 카페에 한 남자가 자주 왔습니다.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거야?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네. 은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힘들겠네. 내가 도와줄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끈질겼습니다. 그리고 친절했습니다.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김 대표라고 불러. 회사 이름은 아직 비밀이야. 그는 웃었습니다. 몇 달간 그들은 만났습니다. 은지는 외로웠고 그는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는 가짜였습니다. 회사 주소도 거짓이었습니다. 은지는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은지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봄 은지는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는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해 기계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부모 없이 자랐어요. 당신 상황을 이해해요.
민우는 서연의 존재를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딸로 키우겠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2019년 가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처음으로 은지는 안정을 느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은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어. 민우가 외쳤습니다. 은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네, 평생 찾던 친아버지, 드디어 찾았다고. 오늘 저녁에 모셔올게. 민우는 평생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찾아 헤맸습니다. 보육원에 자신을 두고 간 그 사람. 왜 버렸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은지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좋아할 거야. 저녁 7시쯤 도착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지는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쁜 예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은지는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소풍 정말 재밌었어. 서연이 신났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오늘 할아버지 오신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있어?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응, 아빠 아버지. 우와, 나도 할아버지 생겼다.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은지를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석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은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7년 전 카페에서 만난 김 대표, 자신을 버린 그 남자, 20년 전 아버지를 파산시킨 박준석, 그리고 지금 시아버지로 나타난 이 남자.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지는 겨우 말했습니다. 아, 며느리구나. 반갑네. 박준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니에요. 놀라서 은지는 박준석의 손을 억지로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박준석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은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인사드려. 민우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뛰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박준석이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 참 예쁘네. 박준석이 서연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은지는 알았습니다. 박준석도 눈치챘습니다. 서연이 누구의 딸인지. 어서 들어오세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석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지의 평화로운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찾아뵙고 싶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준석은 천천히 고기를 씹었습니다.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 미안하구나. 왜 저를 보육원에?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때 사정이 복잡했어. 내 어머니와. 어쨌든 지금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됐지. 박준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출신이야? 박준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이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은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박준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었겠네.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소풍 갔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잘 놀다 왔구나. 박준석이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우가 박준석을 거실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어디 사세요? 혼자 사시나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혼자 살지. 사업하느라 바빴어. 무슨 사업 하세요? 건설 관련이야.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은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우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미끄러워서. 은지는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민우가 도와주려 했습니다. 조심해. 다칠라. 제가 할게요. 아버지랑 더 이야기하세요. 은지는 민우를 거실로 보냈습니다. 밤 10시 박준석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 집이 있어. 다음에 또 보자. 그럼 자주 오세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지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박준석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잠깐 밖까지만 나와봐. 할 말이 있어. 네. 은지가 당황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게. 박준석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 은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박준석이 돌아섰습니다. 오랜만이네, 은지야. 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알아봤냐고? 박준석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7년 전 일을 내가 왜 잊겠어? 은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내가 내 아들과 결혼했을 줄은 몰랐지. 박준석이 웃었습니다. 운명이 참 재밌어. 무슨 말씀을? 은지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말이야. 박준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딸이지?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봤어. 2019년생이면 2017년 여름에 임신한 거지. 그때 우리 만났잖아. 박준석이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는 민우 씨 딸이에요. 은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민우는 2019년에 너를 만났어. 서연이는 2019년생이고 계산이 안 맞잖아. 은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박준석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민우는 모르는 것 같던데 은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닿았습니다. 민우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 아내가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사실은 아버지 딸이라는 걸 알면 박준석이 속삭였습니다. 제발.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아. 박준석이 물러났습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어때? 은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착하네. 박준석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사이니까. 박준석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그냥 잘 부탁한다고요.
은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 같아. 다행이야.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7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지는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박준서? 그 이름, 어린 시절 들었던 이름, 아버지를 파산시킨 동업자, 엄마가 울면서 중얼거렸던 그 이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은지는 베개를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옆에서 민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 일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시고 싶대. 네. 은지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집이 리모델링 중이래. 한 달 정도만. 민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지? 은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고마워, 여보. 당신 정말 최고야. 민우가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는 민우의 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박준석이 이사 온 날 은지는 알았습니다. 리모델링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준석은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잘 부탁해, 며느리. 박준석이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지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민우가 야근을 나갔습니다. 박준석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 없으니 편하네. 은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이리 좀 와봐. 박준석이 불렀습니다. 은지는 마지못해 거실로 갔습니다. 앉아. 박준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지는 최대한 멀리 앉았습니다. 우리 좀 얘기할 게 있어. 박준석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은지의 몸이 굳었습니다. 김철수, 맞지? 박준석이 확인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빠랑 사업했었어. 2004년쯤? 박준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은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구나. 박준석이 웃었습니다. 그럼 쉽네.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아빠는 무능했어. 사업 감각이 없었지. 그래서 내가 정리한 거야. 박준석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빼앗은 거잖아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박준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당신 때문에. 그건 내 아빠 선택이었어. 난 몰라. 박준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박준석이 주제를 바꿨습니다. 내 아빠가 부동산 하나 남겼다던데? 은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 내 이름으로 된 땅. 알지? 박준석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남겼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네. 박준석이 웃었습니다. 내 아빠가 죽기 전에 은지 명의로 땅 하나를 사뒀어. 지금은 꽤 비싸질 텐데. 그게 무슨. 은지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그걸 찾으려고 했어. 그래서 2017년에 너를 찾아낸 거지. 박준석이 시인했습니다. 은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계획적으로? 응.
우연이 아니었어. 내가 고아원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접근한 거야. 박준석은 태연했습니다. 어떻게?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임신하고 연락이 끊겨서 포기했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네. 박준석이 웃었습니다. 운명이지 뭐. 은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그 땅 서류 어디 있어? 박준석이 물었습니다. 몰라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마. 찾아내야 해. 내가 원하는 거니까. 박준석이 협박했습니다. 없어요. 정말 몰라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쉿. 박준석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서연이 깨겠어. 은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천천히 찾아봐. 시간은 많으니까. 박준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지야. 박준석이 은지 가까이 왔습니다. 민우한테 말하지 마. 우리 비밀이야. 알았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석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7년 전 만남도 지금 상황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박준석은 절대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준석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은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매일 악몽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지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은지야, 나야. 박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샤워 중이에요. 은지가 놀라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서둘러. 아침 먹어야지. 박준석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준석은 아직 문 밖에 있었습니다. 은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지야, 샴푸 냄새 좋네. 박준석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은지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박준석이 노크 없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잠깐, 지금 옷 갈아입어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아, 미안. 깜빡했네. 박준석은 사과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닫고 잤는데 복도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은지의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준석이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잤어? 박준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회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박준석과 은지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유치원에 갔습니다. 은지야, 이리 와봐. 박준석이 불렀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빠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해. 할 말이 있어. 박준석이 명령했습니다. 은지는 어쩔 수 없이 거실로 갔습니다. 박준석이 소파에 앉아 은지를 보았습니다. 가까이 와. 박준석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최대한 멀리 섰습니다. 왜 긴장해? 우리 사이잖아. 박준석이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땅 서류 찾았어? 박준석이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아빠가 분명 남겼을 거야. 박준석이 일어났습니다. 박준석이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가지 마. 나 안 물어. 박준석이 비웃었습니다. 은지는 벽에 닿았습니다. 박준석이 은지 앞에 섰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7년 전 생각나? 박준석이 속삭였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넌 참 순진했지. 지금도 별로 안 변했네. 박준석이 웃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 찾으면 비켜줄게. 박준석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말 없어요. 아버지가 어디 두셨는지 몰라요. 은지가 외쳤습니다. 그럼 찾아. 보육원에 맡긴 짐이 있을 거 아냐. 거기 있을 수도 있어. 박준석이 말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비켜주세요. 은지가 간청했습니다. 박준석이 물러났습니다. 좋아. 2주 안에 찾아와. 2주요? 은지가 놀랐습니다. 응. 안 그러면 민우한테 다 말할 거야. 서연이가 누구 딸인지. 박준석이 협박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석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는 옛날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은지 맞죠? 오래간만이네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있을 때 맡긴 짐이 있나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있을 거예요. 창고에 보관 중이에요. 선생님이 안내했습니다. 창고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은지라고 쓰인 박스를 찾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교과서들, 아버지 사진. 은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박스 밑바닥에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자 김은지. 아버지가 정말 땅을 남겼습니다. 은지 이름으로. 서류를 보니 그 땅은 지금 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시가 30억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걸 박준석에게 줄 수 없어. 하지만 주지 않으면 협박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박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았어? 박준석이 물었습니다. 네.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디 있어? 가져와. 박준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변호사한테 맡겨야 해요. 은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박준석이 화를 냈습니다. 정말이에요. 법적 절차가 필요하대요. 은지가 버텼습니다. 박준석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좋아. 그럼 빨리 처리해. 일주일 안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절대 안 줘. 며칠 후 은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년간 모은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은지가 놀랐습니다. 박준석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거 내가 좀 빌렸어. 빌렸다고요? 은지가 화를 냈습니다. 응. 내 사업에 급한 일이 있어서. 걱정 마. 나중에 갚을게. 박준석은 태연했습니다. 제 돈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들 며느리 돈 좀 쓰면 어때? 가족이잖아. 박준석이 웃었습니다. 돌려주세요. 은지가 요구했습니다. 안 돼. 이미 썼어. 박준석이 거절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은지가 말했습니다. 경찰? 박준석이 비웃었습니다. 신고하면 민우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누구고 서연이가 누구 딸인지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착하지? 박준석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5년간 모은 돈 2천만 원. 작은 돈이지만 은지에겐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출장을 갔습니다. 3일간 은지와 박준석, 서연만 남았습니다. 첫날 밤 서연을 재우고 나오니 박준석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민우 없으니 좋네. 박준석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어디가? 잠깐 앉아. 박준석이 불렀습니다. 은지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밤 11시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지아자? 박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거 아는데. 일어나봐. 박준석이 계속 두드렸습니다. 은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박준석이 비웃었습니다. 은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야윈 얼굴, 생기 없는 눈, 이러다 죽겠어.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아파 보여. 민우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은지가 거짓말했습니다. 병원 가볼까?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쉬면 나아질 거예요. 은지가 거절했습니다. 박준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좀 쉬라고 했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우가 박준석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은지는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박준석은 모든 걸 쥐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돈을, 협박을. 은지는 무력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안 웃어?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웃잖아. 아니야. 예전처럼 안 웃어. 서연이 은지를 보았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아, 엄마가 서연이 정말 사랑해. 은지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나도 엄마 사랑해. 서연이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지켜야 해. 그날 밤 은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석이 한 모든 일들을, 날짜와 함께, 협박한 말들, 빼앗은 돈, 경계를 침범한 일들. 은지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이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지지 않아. 은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박준석이 한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박준석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박준석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책장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4년 사업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 은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더 찾았습니다. 다른 서랍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2017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2017년 3월 마이너스 김철수 딸 김은지 확인. 고아원 퇴소 예정. 2017년 6월 마이너스 은지 카페 아르바이트 시작. 접근 계획. 2017년 7월 마이너스 첫 만남. 토지 서류 소재 파악 중. 은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첩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더 찾았습니다. 사설탐정 영수증, 김은지 소재 파악 의뢰, 다른 서류들, 현재 박준석 회사의 재무제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횡령 의심 항목들, 은지는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박준석이 협박할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땅 서류 안 주면 민우한테 다 말할 거야. 내 돈이 필요해. 통장에서 200만 원 빼갈게. 거절하면 서연이를 내가 데려갈 수도 있어. 법적으로 내 딸이니까.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준석이 또 은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문 열어. 은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왜 그러세요? 밤늦었어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문 열어. 박준석이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하세요. 은지가 거절했습니다. 문 안 열면 지금 민우 깨워서 다 말할 거야. 박준석이 협박했습니다. 은지는 마지못해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박준석이 들어오려 했습니다. 안 돼요. 방에는 못 들어와요. 은지가 막았습니다. 왜?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야? 박준석이 웃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하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박준석이 가까이 왔습니다. 은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7년 전 생각나? 그때는 내 말 잘 들었잖아. 박준석이 속삭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 넌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어. 박준석이 비웃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소리 지를 거예요. 은지가 경고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민우 깨울 텐데. 좋아. 그럼 내가 다 말하지 뭐. 박준석이 웃었습니다. 은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석이 나갔습니다. 착하네. 내일 보자. 은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모두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당시 아버지 회사 거래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몇 명은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사장님 딸이에요. 은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 은지 양. 많이 컸네. 한 분이 기억했습니다. 2004년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안타까웠지. 박준석 그 사람이 회계를 조작했어. 우리 다 알고 있었어. 그분이 말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몇 명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모두 녹음하고 서면으로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은지는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2004년 사기 증거, 2017년 의도적 접근 계획, 협박 녹음 파일, 횡령 증거, 증인 진술서. 이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민했습니다. 민우에게 말해야 할까? 민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행복하게 아버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민우는 상처받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민우에게 말해야 한다고.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은지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응? 뭔데? 민우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조용한 곳으로 가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민우가 걱정했습니다. 은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무슨 소리야? 민우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은지는 처음부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과거, 아버지가 박준석에게 배신당했던 일, 2017년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 서연의 진실, 그리고 3개월간의 학대. 민우는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지?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증거들이 있어요. 은지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들, 증언서들. 민우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지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아버지 딸이었다니. 민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아빠예요. 서연이한테는 당신이 전부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민우가 물었습니다. 함께 맞서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하자. 당신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해. 민우가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는 민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은지와 민우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가 가능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은지가 물었습니다. 과거 사기죄, 배임죄, 현재 횡령죄, 협박죄, 공갈죄, 여러 가지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민우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박준석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준석 씨?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박준석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준석이 소리쳤습니다. 박준석은 은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한 거야? 박준석이 화를 냈습니다. 은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박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이 박준석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박준석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은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잘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2024년 10월 어느 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준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은지와 민우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04년 동업자를 배신하여 파산에 이르게 했으며 2017년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했습니다. 또한 2024년 협박과 공갈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 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2천만 원을 인출했고 친권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은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판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박준석이 은지를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박준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쳤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끝났어요. 민우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끝났네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았습니다.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은지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서연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 뭐 그렸는데? 은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나. 서연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은지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연의 서툰 솜씨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박준석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방에 들어오는 발소리, 귓속말하는 목소리. 은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괜찮아? 민우가 걱정했습니다. 네. 은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서연과 놀고 민우와 대화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그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야위고 생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습니다. 민우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보는 게 어때? 괜찮아요. 은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놀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박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집안에서도 불안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왜 나는 아직?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한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응? 민우가 설거지를 하다 돌아봤습니다. 나 조금 쉬고 싶어요. 혼자.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멀리. 이 집도 이 동네도 모든 게 상처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물을 잠갔습니다. 얼마나? 민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은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지도 따라와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키워주세요. 당신이 진짜 아빠니까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지? 민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못 견디겠어요. 은지가 울었습니다. 민우는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마음 이해해. 필요한 만큼 쉬어. 우리는 여기 있을게.
민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은지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견뎌내느라 수고 많았어. 민우가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는 민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은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쌌습니다. 필요한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잠깐 여행 가야 해. 어디가? 서연이 물었습니다. 먼 곳.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갈래.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엄마 혼자 가야 해. 서연이는 아빠랑 집에 있어야 돼. 은지가 말했습니다. 언제 와? 서연이 물었습니다. 조금 걸릴 수도 있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보고 싶을 텐데. 엄마도 보고 싶을 거야. 많이. 은지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의 작은 몸, 따뜻한 체온, 딸의 냄새. 은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서연이 정말 사랑해. 그거 알지? 은지가 속삭였습니다. 응, 나도 엄마 사랑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 알았지?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와.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올게. 은지는 약속할 수 없었지만 말했습니다. 은지는 서연을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아야 했습니다. 공항. 민우가 함께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떠나는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 연락은 할 거지? 민우가 물었습니다. 가끔요. 너무 자주는 힘들 것 같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속도에 맞출게. 천천히 해. 민우가 이해했습니다. 서연이 잘 부탁해요. 은지가 당부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민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슬펐습니다. 2천만 원. 제가 다시 모을게요. 그건 제 잘못이니까.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돈은 이미 잊었어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돈보다 당신을 만난 게 더 소중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민우를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감사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언제든 돌아와. 우리는 기다릴게.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민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은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민우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건강하게 잘 지내요.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게요. 은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서연이한테 뽀뽀해 주세요. 곧 연락할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은지는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 좁은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민우와 서연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약해서. 고마워, 민우 씨.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아빠,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제가 복수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지는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서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게. 누구의 딸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서 과거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구름 위는 맑았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2025년 가을 민우는 서연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아빠, 저기 단풍 봐. 서연이 가리켰습니다. 정말 예쁘다. 민우가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요? 저는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여기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매일 산책하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려요. 서연이 많이 보고 싶어요. 사진 보내줄 수 있어요?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의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서연이가 많이 컸어요. 당신도 보고 싶대요. 천천히 쉬어요. 우리는 항상 여기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많이 컸네요. 예뻐요.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서 메시지 왔어. 진짜? 뭐래? 서연이 눈이 빛났습니다. 엄마가 서연이 보고 싶대.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대. 민우가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 언제 와?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지. 하지만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민우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엄마 기다릴 수 있어. 엄마가 힘들었으니까 쉬어야 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놀랐습니다. 6살 아이가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민우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은지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